그나저나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워낙 많이 지금 그래서 약간 좀 떨어뜨려 놨는데 야 훨씬 낫다 진행이. 그래 좀 입체감도 좀 덜하고. 그리고 좀 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니까 상당히 좋네. 네가 그 맞은 짓 안 하면 되잖아요. 속담하네 진짜. 지난주 일단 돈 넣어주십시오. 네,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늦죠 뭐. 예.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안 된다! 댓글오라! 자, 지금 제대로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채널, 야구라 채널에 올라온 댓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님. 네. 이 부산에 사시는 우리 상혁이. 답변 제가 달아드렸는데 안 보여요? 하나 있어요. 단순한 답변 또 안 보여. 아니, 지금 어떻게 설정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또 잘못 달아. 나만 지금 못 며칠 쓰겠네. 취하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자, 장수장님, 상대부 투수 그중 중에 어떤 게 제일 반응하기 어려웠나요? 1번 류현진 체인지업, 2번 김광현 슬라이더, 3번 오승환 돌직구, 4번 최대성 바깥쪽 직구. 이게 지금 4개잖아요. 근데 제가 유현진 선수는 KBO 리그 있을 때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을 거의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을 잘 안 던졌다.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던지는데 네. 그래서 본 적이 없고요. 김광현 슬라이더, 오승환 돌직구, 최대성 바깥쪽 직구 이 3개는 정말 좋은 공들입니다. 다 좋은 공들. 네. 저는 이 3가지의 이 2번, 3번, 4번에게 33.3%씩 주고 싶어요. 우리네. 진짜로. 그만큼 좋은 공들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진짜 꼽으라고 한다면 최대성의 바깥쪽 직구를 알로아님이 보냈잖아. 즉문즉답 정보량과 퀄리티가 1분에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군요. 양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승하기 때문에 1분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승수답을 여기서 승수답을 한번 잡아볼게요. 장승의 1분 승문 즉답!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그렇게 좀 강한 어려운 승문즉답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야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사인 있잖아요, 사인. 감독이 코치에게 내면 네. 코치가 선수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그 사인. 네, 오케이. 그 사인이 다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그널. 그 사인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케이. 들어갈게요. 자, 거의 대부분 네. 뭐 일단 키라는 게 있어야 돼요. 키.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키는 한 2개 정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시즌 중반에 상대팀이 알아가지고 바꾸는 수가 있어요. 근데 키가 좀 쉬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키는 모자. 아니면 코, 귀, 턱, 뭐 가슴, 네. 뭐 왼쪽 어깨, 여기 팔꿈치, 손등. 뭐 이거는 아무데나 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키를 가잖아요. 만약 모자가 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모자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모자 작아서 안 되겠다.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막 내요. 네. 그럼 모자를 다시 만지잖아요. 네. 리셋. 리스테이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만약에 가슴이 키다. 막 만지다가 가슴부터 다시 가요? 그러면 네. 리셋. 어. 그 키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키 가고 조금 어렵게 되는 코치님들은 어떻게 되냐? 키 가고 2번째. 아니면 키 가고 3번째 터치하는 것. 아니면 조금 간단하게 되는 코치들은 키 가고 첫 번째 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키 전에는 다 그냥 가짜예요, 가짜? 아니죠. 계속 내다가 만약에 가요? 네. 모자 키를 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간단하게 번트, 히트앤드런, 스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키 간 다음에 첫 번째 터치가 사인이에요? 그럼 번트잖아요. 그러면 번트예요? 계속? 이렇게 가면 번트 엔드런이죠. 키가 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원손, 뭐 오늘은 왼손, 아니면 3연전은 오른손, 주말 게임 왼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꿉니다. 야. 끝. 여기까지. 야, 깔끔하네. 깔끔하게 그냥 오버해서 넘기죠. 네. 10,000원 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 네. 10,000원. 아니, 이해하셨어요? 네네. 2분 9초인데,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어렵게 내는 코치님들은 어떻게 내시냐. 뭐 양쪽 팔을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팔로 막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시간 되는 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만약에 못 알아들었어. 보고 이렇게 훑습니다. 이렇게 훑든가 아니면 모자를 다시 뭐 헬멧을 흔들든가. 네. 그러면 사인을 다시 내달라는 거고 1루 주자가 2루 주자가 만약 못 봤어요. 그러면 네. 치치 부르죠. 네. 코치를. 그래서 다시 내달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다시 내달라고 이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시야,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뭐 주자에 있는 선수들이 주자에 배치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네.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네. 가슴을. 그럼 사인을 다시 내달라고. 못 봤다. 못 봤다고. 자,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네네네. 네. 이해하셨죠? 예. 네. 키만 잘 보면 된다. 키만 잘 보면 된다. 네. 키 다음에 나오는 게 거의 진짜, 대부분 진짜 사인이다.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많다.
키가 키가 아무 데나 될 수 있어. 오른쪽 키가 될 수 있고 정확히 모자. 다릅니다. 그렇죠.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벨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대부분 한 9개에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내셔야 되는데 이거 좀 미안하네. 자꾸 이제 내시니까. 괜찮습니다. 네. 뭐. 내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정윤리님이신 것 같은데. 장순아님의 타격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사마를 칠 수 있었던 비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를 칠 수 있었던 비결. 사마를 칠 수 있었던 비결은 처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3년차 때 처음 쳤거든요. 근데 한 2번 정도 쳐보니까 기준점이 그냥 확 올라가 버렸어요. 어떤 기준점이냐면 제 생각의 변화가 스프링 캠프 때부터 사마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만감이 아니라 그냥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그러니까 이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던지는 순간에 구질파. 던지는 순간의 구질 파악은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뭔가 제가 레그킥을 하고 타이밍을 좀 맞추려다 보니까 이 팔이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팔을 돌려서 넘어올 때 이 동작을 굉장히 오래까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의 위치가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씩 제 느낌상 느낌상. 네, 느낌상으로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인다고 하기 좀 그렇고 이거는 직구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수월하게 공략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투수 습관파. 투수 습관 파악은 제가 사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 투수 습관을 굉장히 잘 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혹시 장사님도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공이 그냥 서 있는 것 같은 경험도 해보셨어요? 서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타석에 들어가면 안타가 이 타석에도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진짜. 근데 공이 막 진짜 이만하게 보이는 건 그런 얘기죠. 막 아니고요. 수박만한 게 온다 막.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공이 뭐 배꼽 위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진 않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진짜 이 타석에 들어가면 안타가 나올 것 같은 자신감은 분명히 있어요. 컨디션 좋을 때. 네. 웅객님께서 올리신 이거 한번 읽어드리죠. 장순아님, 세이버 매트리스 때문에 야구가 재미없어지고 새로운 팬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 맞아.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숫자가 사실 대세가 되긴 됐죠. 거부감이 그렇게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시는 팬들은 오히려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야구에 대한 본질을 좀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구의 본질은 뭡니까? 잘 치고, 잘 뛰고, 잘 받고, 잘 던지고 이런 거거든요. 조금 생동감 있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더 지켜봐 주시면서 야구를 보시면,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고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구의 본질을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웅객님을 위해서일지 모르겠지만 세이버 매트릭스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투구라 찍었거든요. 곧 나갈 거니까 또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삼깨무 계정님, 장수사님, 강희님 야구 중계하시면 오심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중계하시는 분들 보면 태그가 먼저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세이프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중계를 하시면 이건 오심 같다고는 말을 못 하나요? 이게 사실은 원래 방송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정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맞다 아니다를 사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어떤 기본적인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사실 있는 거죠. 그거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작진도 어떤 그 확실한 답변을 내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저희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면 그렇죠. 느린 그림이 모니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심인지 아니면 정심인지는 느낌은 확실히 오는데 이걸 발표하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판이 왜 있겠습니까? 심판이 발표 정확하게 봐주니까. 심판이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자라든가 캐스터가 코멘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기본 원칙인데 오심 같다고는 말을 왜 못하냐면 할 수는 있는데 심판에 대한 예의고 또 이 판정에 대한 존중이라서 안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야구나 댓글에 있는 댓글을 올려온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장순아가 좀 빨리 좀 어떻게 설정 좀 해봐요. 어떤 거요? 이거 댓글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MLB 파크 들어가서 우리 MLB 파크에 있는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 조회부터 볼게요. 롯데가 왜 이야기라 생각할까요? 손아섭 나갔다고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투수들은 확실히 좋죠.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그렇게 작년에 좋진 않았는데 젊은 투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인복 선수 거론했고 그렇죠. 김지욱 선수를 좀 거론했거든요. 자원들은 좋은 자원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이런 그 마운드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성명훈 단장이 사실 사직구장을 뒤로 좀 이렇게 넓힌 거거든요. 그 확실히 올해 좀 롯데 투수들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류현진 갑자기 하나 복귀하면 하나 몇이 예상하나요? 류현진이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15승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댓글엔 가을 야구 못 간. 근데 워낙 이제 장현 씨도 안 좋았고 투수 한 명 사실 류현진이 들어와서 확실히 좋아지는데
가을 야구까지 할 수 있는 전력이 과연 될까 하나가? 예, 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야, 그러니까 네. 한화에 류현진이 와도 가을야구를 못할 수도 있다. 아시안게임 만장일치 100% 뽑힐 만한 선수 누구 있나요? 13번에 타팀 봐도 이겨놓는 100% 뽑힐 선수들 누구 있나요? 강백호, 이정우, 고우석, 정우영 이 네 명은 거의 뭐 100% 확실히죠. 뭐 진짜로. 김혜성도 뭐 거의 100%라고 봐야죠. 노시환도 제가 봤을 때 원태인도 뭐 거의 뭐 원태인 정우영 있고. 그렇죠. 정우영도 무조건 100%고 거의 이의리도 뭐 뽑힐 것 이을이, 같고. 아 이을이. 근데 젊은 선수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 명단 저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분명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노시환 선수도 있고. 예. 외야가 조금 부족한데 외야는 또 최지훈 선수가 또 나이는 넘어가지만 또 3년차 이내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강재민 선수도 있고 정은원 선수도 있고 뭐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좀 기대가 되는 거는 그 와일드 카드가 누가 뽑힐지 맞아. 조금 기대가 돼요. 저희는 뭐 양의지 선수랑 뭐 구자호 선수도 얘기했어요. 일단은 이제 유준일 감독이 와일드 카드는 이제 포수 쪽하고 이제 확실한 1선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동욱 감독도 이야기를 했는데 강민호하고 양의지는 이제 좀 배제를 좀 시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했어요. 이제 강민호 선수는 사실 38이고 양의지 선수도 이제 36이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뽑힐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일단은 뭐 좀 가능성이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 와일드카드 포수는 양이지 그리고 저기 뭐 백업은 김영준인데 이 두 선수는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릴 때가 김영준 선수가 제대하고 NC에 합류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 상무에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시즌 중이죠. 예, 그래서 아마 두 선수를 모두 다 데려가지 못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양현종 선수가 사실 매년 거의 1선발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젊은 선수들 중에 좀 힘 있는 공을 던지는 투수도 있습니다. 뭐 박세용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오히려 그냥 뭐 구창모 선수도 사실 올 시즌 이 아시안 게임 뽑히려면 와일드 카드로 뽑혀야 되거든요. 네. 나이가 넘어섰기 때문에 네. 건강하다 하면 구창모 박세용 카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두 선수 그리고 이제 포수를 한 명 데려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강민호 양의지보다는 그 한 단계 아래 좀 나이가 좀 젊고 이 두 선수보다는 그런 선수들로 가서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이후에 내년 봄에 또 WBC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강민호 양의지가 주전 포수 쓰냐는 거죠. 약간 포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세대 교체를 가져갈 타이밍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비 시프트가 있으면 야구가 더 재밌나요? 몇 번이에요? 16번에. 재미로 봤을 때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수비 위치니까. 그런데 이제 야구가 굉장히 클래식한 스포츠잖아요. 네. 예. 뭔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수비 시프트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 선수들, 감독, 프런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모든 팀이 다 시프트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프트가 1년에 5,900번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64,000번이 나온대요. 와. 그러니까 10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KBO 리그를 봐도 시프트가 진짜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베르 감독이 이제 확실한 시프트를 가져가면서 각 팀들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시프트를 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프트를 하려면 최소 3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 타자가 배트 중심에 맞았을 때 타구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이 어느 쪽에 잘 이 타구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각 구단마다 상대팀 선수 그리고 특히 이제 힘 있는 좌타자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과감한, 조금 더 정말 파격적인 이 수비 시프트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댓글에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노잼. 그러니까 수비 축구가 재미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프트를 하면 재미가 없는 야구가 될 수도 있다. 재미가 없는 야구일 수는 없죠. 근데 시프트를 또 하나의 재미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비 축구랑은 비교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안타인데 잡히니까. 딴 데 이동가 있고.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 12번에 스트라이크 존 좌우는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사실 좌우를 늘리는 건 사실 저는 지금도 사실 넓다고 좀 보거든요. 위아래 늘리는 건 찬성이에요. 근데 좌우는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까지 한 번에 늘려버리면 이 굉장히 스트라이크 존이 공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늘리는 걸 좀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시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늘어난다는 거, 커진다는 거에 대비해서 이렇다 할 특별히 다르게 준비하지 않는다.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루틴대로 자기 존만 가지고 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추신수 선수가 한 마디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메이저리그에서 쓸만한 어떤 그 실험들을 할 때는 예. 항상 이 매 시즌 전에 트리플 A나 더블 A 이런 데서 다 실험을 한답니다. 그다음에 올라오는구나. 네. 근데 이렇게 KBO 리그는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네. 그 신년사에서 이제 정지 통장 얘기하면서 이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작년 시즌에 사실 작년 시즌 끝나고 바로 발표를 했어야지. 할 거면. 아니면 진짜 미국처럼 2021 시즌에 퓨처스에서 한번 해보고 괜찮네. 어느 정도 되니까 타자들도 극복을 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투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던지니까 경기 시간이 좀 짧아졌네.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1군 부대에 이런 그 제도들을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네. 제도적으로 뭔가 큰 틀을 바꿀 때 퓨처스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봉 5천만 원 퓨처스 FA 선언 결국 현역 외 선수 이거 9번 한번 갈까요? 네. 이 이야기는 국회성 선수 이야기인데. 네. 국회성 선수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저희 그 사실 그 댓글에도 좀 몇 번 올라왔잖아요. 네. 네. 국회성 안쓰럽죠. 지금 무적 선수잖아요. 네. 네. 어디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난 도대체 이거를 제시한 KBO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걸 받은 선수협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딱 봤을 때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제도라는 것을 KBO도 알고 이걸 받은 선수협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불필요한 제도인 거를 아는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 빨리 좀 두산에서 좀 다시 재계약을 해서 좀 아깝잖아요. 그래도 좀 임팩트 있는 선수인데. 예. 지금 딱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네가 뭔데 이 퓨처스 FA 선언해가지고 본보기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야구 유니폼을 벗게 생겼으니까. 예, 이거는 좀 글쎄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두산베어스 쪽에서 좀 재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도 또 야구를 했던 후배인데 이렇게 유니폼 벗으면 너무 얼마나 아쉬워요. 예. 근데 진짜 장순환 말대로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는 법. 이건 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네. 아니 제가 이거 FA 나왔을 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얘기했죠. 진짜 이런 결과가 나오네. 네, 이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한 거예요. 누구나. 저만 예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예상대로 흘러가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다 알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제도를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는 거죠. 제 말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제 댓글화는 이렇게 MLB 파크까지 살펴봤고요. 이야기거리들이 나오려면 이제 뭔가 캠프에서 연습 경기도 하고 시범 경기도 하면 좀 이야기거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팀 간의 이제 연습 경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조금 이제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상이었던 선수들, 그리고 이적한 선수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들어온 신인들 이야기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야구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댓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댓글화! 라방 때 우리 한번 보여주. 너만 잘하면 돼. 맞아.